협상이 아니라 협박받고 온 느낌의 영화. 영화 보고 알려줘. 협상. 이 작품에 대한 저희의 평은 보지마입니다. 왜 보지마를 선택했는지 지금부터 스포일러가 포함된 리뷰로 알려드릴게요. 협상은 국내 최초로 협상가와 인질범이 서로 모니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 작품인데요. 촬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배우들이 서로의 반응을 화면을 통해서만 보고 인이어를 낀 상태에서만 연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베테랑 배우들이었어도 힘든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질범을 대상으로 한 협상 장르물은 할리우드에서도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미 특이한 소재는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협상이 관객에게 내세운 새로운 전략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아쉬움을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 협상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찌질한 캐릭터로 전략한 주인공입니다. 작품을 연출한 이종석 감독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영화가 다른 추석 영화와 다른 점은 여성이 주인공인 현대극이라고 밝혔는데요. 손예진이 연기한 하채유는 냉정한 협상가의 모습과 인간적인 면모를 모두 보여주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렇기에 손예진은 작품을 준비하면서 정형화된 경찰의 모습이 아닌 하채윤의 개인적인 성향과 내면의 트라우마에 좀 더 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하채윤은 툭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구체적으로 하채윤의 선배 정중구가 죽는 장면에서 나오는 손예진의 분노 연기는 인상적이었지만 이것이 여러 상황을 통해 반복되면서 캐릭터의 매력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직업적 윤리의식이 더 중요한 인질극 협상에서 협상가 캐릭터가 자신의 감정을 냉정하게 잡지 못한 것은 시놉시스 속 하채윤의 캐릭터 설정인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던 최고의 협상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는 여성 협상가라서 그런 감정을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감정이 휘둘리는 하채윤의 무능력한 협상 모습은 작품의 전문성과 리얼리티를 낮추는 데 단단히 한몫했습니다. 두 번째로 악역에게 휴머니즘을 심었다는 점입니다. 현빈이 연기한 민태구는 용병 시절 이라크와 리비아, 필리핀 등 전투 현장을 돌아다닌 전설적인 인물로 설정되는데요. 처음부터 내가 악역이다란 걸 강조하기 위해 총질도 하고 인질도 쏴죽이며 악역인 무기 밀매업자 역할을 제대로 어필하던 민태구는 어느 순간 자신도 국정원, 정부, 경찰, 언론, 기업 등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피해자였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연민의 감정을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채윤을 데려온 이유를 밝힌 민태구는 여동생의 마음 아픈 사연과 과거 영상을 보여주며 영화의 장르를 협상 영화에서 가정 영화로 탈바꿈시켜버렸는데요. 이러한 휴머니즘 코드는 제작사 JK 필름의 인장과도 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가장 맞닿은 웃음과 감동 코드라며 과거 해운대나 국제시장, 히말라야에서 볼 수 있었던 이 흥행 코드를 협상 영화에까지 가지고 온 JK 필름. 그러다 보니 작품은 무언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났는데요. 그나마 눈물로 스크린을 뒤덮을 욕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 다행일 지경이었지만 차라리 민태구에게 에어포스 원 속 게리 올드만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단순하지만 제대로인 악역을 맡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 대사도 씹어버릴 수 있는 강렬한 배경음악을 집어넣었던 협상. 그래서일까요?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협상자라는 영화를 기대했다가 계속되는 협박만 보고 가는 느낌의 영화였던 협상은 2018년 9월 19일에 개봉했습니다.